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훈씨. 솔직히 말해서 지난 주말 내내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들고 계속 가격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서울의 파이채굴 모임 형님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 시장은 횡보하는 게 끔찍하게 졸린데 갑자기 파이코인이 펄쩍펄쩍 뛰고 있네요. 파이가 진짜로 날아가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호구들을 꼬시기 위한 희망 고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준 씨 말이 맞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파이의 변동성은 참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2026년 4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맥락에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시장은 극도로 명확한 횡보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면 저는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숨겨진 축적 심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파이의 상승은 마치 새로운 주기를 알리는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축적은 무슨 횡보입니까? 저는 오로지 가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확인했는데 대장인 비트코인은 78,000달러 선에서 맴돌고 있고 이더리움은 2,316달러에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이 끝내준다고 떠받드는 솔라나도 고작 86.08달러 근처를 맴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파이를 쳐다보니 일봉 차트가 숫자 3으로 뛰더니 단숨에 0.1756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어지러운 속도로 0.176달러까지 윗수염을 찌르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물량 넘기려고 포모가 와서 번개를 누르고 있는 거 맞죠? 솔라나, 서울억양 약 40세.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짐작만 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파이가 2% 상승하여 0.1756달러가 된 것은 사실이며 시간대별 차트를 본다면 단기간에 1.5% 상승한 것은 지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포모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금 흐름과 거래량 요소를 냉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래량 하니까 생각나네요. 가격은 푸른색인 것 같고 여러 모임의 형님들도 서로 원금 회수할 때가 다 되었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륨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자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펌핑하는 걸까요? 매수 압력이 진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큰 손들이 가짜 가격을 띄우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몇 년 동안 파이를 채굴한 사람들은 그저 상장되기만을 기다리고 원화로 바꿔서 진짜 생돈을 쥐고 싶을 뿐이지 너무 지치도록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조급함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볼륨이 단타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대처럼 갑자기 치솟을 정도로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극도로 안정적인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 압력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며 물량을 모으는 사람들의 수가 조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은 거대한 장부처럼 투명해서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든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견고한 상승은 결코 가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곧 온체인 데이터에서 보게 될 더 큰 기반을 위한 준비를 반영합니다. 투명한 장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통계야말로 골칫거리라고 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795만 개의 파이 지갑이 새로 생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95만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참 멋지긴 하지만 우리 코인 채굴자들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봇을 돌리는 툴을 사용하면 수백만 개의 가짜 지갑을 1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무더기 속에 진짜 사람의 지갑이 몇 개나 되는지 아니면 전부 파이를 빼먹기 위한 클론 계정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가짜 포모 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희망 고문이 전부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민준 씨, 당신의 회의감을 이해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숫자들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 수가 1795만 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여전히 네트워크의 지극히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됩니다. 그것을 중요한 참고 수치로 여길 수 있겠지만 파이 네트워크가 쓰레기 프로젝트들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파이의 블록체인은 봇을 제거하기 위해 극도로 엄격한 합의 알고리즘과 까다로운 KYC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실제로 가동 중인 노드 수는 세계 최상위권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노드 네트워크야말로 보안 초소와 같아서 서로 교차 검증을 통해 저 1795만이라는 숫자 안의 각 지갑이 현재 가장 큰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합법적인 조각임을 보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트워크가 훌륭하고 지갑이 진짜라고 칩시다. 하지만 형님들을 정말로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곧 닥쳐올 매도 폭탄 홍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매월 락업 해제되는 파이 수량 동기를 보면 바로 이번 2026년 4월에 무려 3,594만 개의 파이가 풀려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4월 24일까지 메인넷으로 전환된 파이 물량이 2,139만 개에 달했습니다. 주목하세요. 4월 24일까지 이동된 파이가 2,139만 개입니다.
몇 년 동안 갇혀있던 수천만 개의 파이가 이제 사슬이 풀리고 오랫동안 돈에 굶주렸던 바닥 사람들이 앞다투어 던져서 원화로 원금 회수를 하려 들 텐데 그럼 가격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냅니까? 그것은 파이를 단타 투기용 코인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네, 4월에 3,594만 파이가 락업 해제되고 4월 24일까지 2,139만 파이가 성공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기록된 수치는 완전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민준 씨, 락업 해제가 일제히 매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의 자발적인 락업 메커니즘을 잊으셨습니까? 초창기부터 프로젝트를 따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채굴을 계속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큰 비율을 락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이 파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것은 생태계로 흘러들어갑니다. 서울에 있는 커피숍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웹3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실제 서비스와 재화들이 이 파이 물량을 거대한 유동성 쿠션처럼 흡수할 것입니다. 돈은 유통되어 실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지 그저 암시장에 대거 내다 팔아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약화시키기를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생태계니 유동성 쿠션이니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저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지난 4월 25일 사건은 어떻습니까? 형님들 사이에서 니콜라스 박사가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 네트워크 보고서가 426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거기다 팔로워가 갑자기 77만 명으로 급증하는 조짐도 보였습니다. 또 행사를 앞두고 펌핑하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가요?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우리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긴 합니까? 민준 씨, 그 수치들은 펌핑을 위한 헛소문이 아닙니다. 4월 25일에 예정된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파이의 연사 자격으로 무대에 오른다는 발표는 지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CTO 니콜라스의 개인 팔로워 수 53만 5천 명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엄청난 충성스러운 청중이며 그에게서 발신되는 어떠한 메시지든 전체 네트워크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게를 지닙니다. 생태계의 팔로워 수가 77만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전 세계의 이목이 파이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파워를 평가하기 위해 니콜라스의 팔로워 수 53만 5천 명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하, 커뮤니티가 강하긴 강하군요. 하지만 지난번 토큰 런치패드 기간에는 수치가 전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데 갑자기 딱 8%의 개척자 파이오니어만이 그 토큰 런치패드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튀어나왔습니다. 8%라고요. 당시 커뮤니티에는 1,000만 명에서 1,7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럼 그 수천만 명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번개만 누르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여러분, 한국 형님들 중에 그 런치패드에 참여하기를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재미삼아 출석 체크 댓글 한 줄 남겨봐 주세요. 정말로 몇 명 안 되는지 보게요. 그리고 하는 김에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와 지훈 씨가 이 엉망진창인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속 파헤치는 비디오를 올릴 원동력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8%라는 숫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어팀은 대체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서울억양 약 40세. 당시 총 1,000만에서 1,700만 명의 사용자 중 토큰 런치패드 참여율이 8%라는 숫자를 겉핥기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점은 이것이 전체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중립적인 설문조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런치패드 참여는 사용자들에게 웹3 운영 및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데 모든 파이 채굴자가 이를 즉각적으로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어팀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환상적인 비율을 그려내는 대신 실제 수치인 8%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블록체인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8%야말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선구자들, 파이오니어이며 뎁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구축할 최초의 사용자층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펌핑하고 덤핑하는 속임수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증거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간다고 하시니 저도 조금 더 믿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암호화폐 포럼들을 한번 훑어만 보십시오. 퍼드가 넘쳐납니다. 죽어가는 프로젝트, 시간의 억만장자, 환상의 동전 등등 말이죠. 암시장의 상인들은 앞다투어 가격을 후려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헐값에 매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가 정말로 코어팀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가 있다면 제가 파이를 들고 동대문이나 명동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겠다고 물어봤을 때 왜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형님들은 엄청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이 희망 고문이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 몇 년 동안 앱을 깔아둔 수고가 헛수고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기꾼들이 고의로 거짓 소문을 퍼뜨려 경험이 부족하고 인내심을 잃은 파이오니어들의 가격을 후려치는 불법 암시장 거래 모임에만 시야를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익명 포럼을 서핑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실제 생태계 데이터를 살펴보십시오. 진실은 무엇입니까? 서울, 부산의 수많은 가전제품 매장, 스파, 카페들이 평판이 좋은 탭을 통해 파이로 물품을 교환하는 것을 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거래 지점에서의 합의 가치는 투명하며 인터넷에서 보는 하찮은 헐값 매집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품 생태계가 가동될 때 그것이야말로 투기꾼들의 모든 비방을 격파하는 가장 정확한 파이의 가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로 폰을 바꾸고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마음이 좀 놓이네요. 허황된 가격표가 아니란 걸 증명하니까요. 하지만 지훈 씨, 파이를 들고 커피를 마시러 가기도 전에 많은 형님들이 이미 눈물을 쏙 빼고 있습니다. 이 민감한 메인넷 시즌에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앱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보상이나 에어드롭을 받기 위해 지갑 연동을 요구하는 웹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 중마고우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2019년부터 5,000파이 넘게 모았는데 어젯밤에 누구의 꼬드김에 넘어갔는지 무료 파이를 준다는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고는 천진난만하게 24개의 비밀 구절을 통째로 입력해버렸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앱을 열어보니 지갑은 텅 비어있고 잔고는 정확히 0으로 돌아가 있었대요. 7년 동안 캔 것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날린 거죠. 아니 그럼 블록체인이 투명하다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코어팀에 보고해서 도둑놈 지갑을 잠그고 사람들에게 파일을 돌려줘야죠. 도대체 보안이 어떤 식이면 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둡니까? 안타깝게도 당신과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슴 아픈 진실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파일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웹3, 특히 파이 네트워크의 비수탁형, 넌 커스토디얼 지갑 체제 하에서는 24개의 비밀 구절이야말로 금고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손으로 그 24개의 구절을 가짜 웹사이트에 바쳤을 때 당신 자신이 사기꾼에게 자산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불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승인된 모든 거래는 영구적입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나 코어팀 전체를 포함한 그 누구도 개입하거나 지갑을 동결하거나 장부상의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가 느슨해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집 열쇠를 건네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올해 2026년에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AI, 딥페이크 기술까지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위조하고 얼굴을 위조하여 모든 인증 단계를 통과할 정도로 교묘해졌습니다. 만약 파이오니어가 스스로 자신의 패스프레이즈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채굴을 위한 모든 노력은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서울호경 약 40세. 24개 키워드를 몽땅 날린 사건에 대해 들으니 등골이 다 오싹해지네요. 이제부터 그런 이상한 링크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돈을 얹어준데도 쓰레기 같은 에어드롭 웹사이트는 클릭할 엄두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목숨처럼 안전하게 지갑을 지킨다고 치고 수십만 개의 노드로 네트워크가 탄탄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거대한 거래소들에서 형님들이 원화나 달러로 마음껏 환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파이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 조카 녀석들은 무슨 개구리, 고양이 계열 밈코인을 하면서 오늘 사서 내일 팔아 계좌를 두세 배 불려 현금으로 술집 가서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던데요. 하지만 그저 쌀국수 한 그릇이나 커피 한 잔으로 바꿀 날만 기다리며 하염없이 파이를 쥐고 있다면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파이가 그냥 프로젝트만 번지르르하게 그려놓고 방치하는 알트코인, 쓰레기들과 다를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갓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민준 씨. 현재 시장에 있는 밈코인이나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주로 투기적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를 자극하여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고래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것들은 곤두박질치고 정확히 숫자 0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응용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의 길, 더 험난하지만 더 지속 가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어팀의 비전은 거래소에서 펌핑하고 덤핑할 토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 웹3 경제 전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픈 메인넷 단계가 폭발적으로 열리면 파이의 가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수천 개의 탭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 파이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픽 디자인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구매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심지어 살인적인 수수료를 떼어가는 중간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부동산 거래에까지 파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원화나 달러는 거시적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지만 공급이 엄격히 통제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춘 파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수익 창출 자산입니다. 파이를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한 복권으로 보지 말고 차세대 인터넷 경제의 지분으로 보십시오. 와, 설명을 한참 듣고 나니 뜨거웠던 제 머리도 한풀 꺾였네요. 알고 보니 그동안 우리 형님들은 전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군요. 춤추는 아유유 가격표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서로를 겁주기만 했지, 진정한 금광은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포함된 웹3 생태계인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 서울의 파이오니어 형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전체가 지금 당장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바심을 덜어내고 암시장 가격을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24개의 비밀 구절을 금고에 잘 보관하고 생태계 내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사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팟캐스트를 보시다가 지훈 씨의 말이 너무 정확하고 뼈골을 때린다고 느끼셨다면 파이로 집을 살 건지 차를 살 건지 가볍게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하는 김에 채널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맨날 공짜로만 보지 마시고요. 구독, 서브스크라이브를 팍팍 눌러주셔야 저희 두 사람이 퍼드를 파헤치고 가장 빠른 네트워크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비디오를 올릴 원동력을 얻죠. 이 채널은 오직 고품질 정보만 취급하며 호구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보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준 씨가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듯이 인내심과 지식이야말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한 가장 견고한 갑옷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거래량, 거의 1,800만에 달하는 지갑수,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의 등장과 같은 코어팀의 명확한 행보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긍정적인 일련의 온체인 데이터가 쏟아진 2026년 4월 말의 전체적인 그림을 돌아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흔들릴 수 없는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장미꽃이 만발한 직선도로가 아닙니다. 확실히 다가올 시간에도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고 퍼드는 계속해서 포위해 올 것이며 사기 함정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파이오니어가 핵심 가치에 집중하고 실제 데이터를 믿으며 생태계에 계속해서 기여한다면 오픈 메인넷은 단순히 성공을 알리는 이정표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재정적 자유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잃지 마시고 지갑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라며 다음 심층 분석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